K 제조업 현장을 가다 연구, 임상, 생산, 원스톱, K바이오의 미래, 셀트리온 5천억 들여 종합 R&D 센터 건립, 복제약 넘어 신약 개발 박차. 복제약이 아닌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복제약은 케미컬 의약품에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쵸? 정확하게 말씀하시길 바래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도 개발, 임상 분석 해외에 안 맡기고 직접, 그죠? 이제 우리가 CRO 직접 합니다. 비용을 좀 더 줄일 수가 있겠고 시간도 빨리 당길 수가 있겠죠. 2030년 세계 톱10 도약 핵심 기지. 기사의 밑부분을 좀 보면 레케노라 임상 3상 효능 안정성 확인, EMA 미 FDA 허가 청신호. 레케노라의 원료 의약품 생산은 1공장에서, 완제 의약품 작업은 2공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레케노라는 최근 글로벌 임상 3상 톱9을 통해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하면서 FDA와 EMA 승인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죠? 임상 내용은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셀트리온은 이번 임상 3상 톱9 결과를 FDA, EMA 등 글로벌 규제기관에 제출해 레케노라 정식 품목 허가에 나설 계획이다. 권기성 연구개발본부장은 EMA 롤링 리뷰가 심사 중인데 6월 내 임상 3상 톱9 결과를 제출할 계획으로 이 데이터면 허가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전망했다. 셀트리온의 심장 글로벌 생명공학센터 2,000명 연구 수용, 연구 인력을 2,000명 가까이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예요. 권 전무는 연구센터는 향후 셀트리온의 심장이라며 2030년 글로벌 제약사 탑10 도약을 위한 핵심 기지가 될 것. 셀트리온은 현재 연구개발 인력이 전체 임직원의 30%인 600명대, 나중에 내년 연구센터가 완공이 되면 향후 2,000명의 연구 인력 수용이 가능해지죠. 현재도 국내 바이오 제약 기업 최대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이 향후 2,000명까지 연구 인력 수용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권 전무는 연구센터는 연구 기능뿐만 아니라 허가 준비, 임상을 아우르는 R&D 모든 기능이 한 건물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전문적 종합 R&D 센터가 될 것. 향후 글로벌 톱10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시밀러를 탈피해 신약을 개발하고 향후 변화를 주도한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아울러야 한다. 권 전무는 후속 바이오시밀러로 자가면역 질환, 안과질환 치료제 등 임상 3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 5개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항암 및 면역질환 쪽의 신규 타켓 항체 개발과 신규 항체 약물 접합제 ADC 개발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강조했다. 이중 항체를 활용한 암 치료 영역에서도 향후 협업을 통해 플랫폼 확립과 파이프라인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레고캠 바이오가 익스다의 기술 확장 계약이 있었죠? 그쵸? 요거 좀 이따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이죠. 아바스틴, 스텔라라, 졸레어, 프롤리아, 아일리아. 그쵸? 요 놈들은 이제 3세대 바이오시밀러라고 하죠. 여기 뒤에 정말 무서운 면역관문 항체제, 그쵸? 항체죠?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앞으로 바이오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지금도 물론 파괴력이 있는 면역관문 억제제, 셀트리온이 이것 또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생명공학 연구센터는 임상 분석 기능을 본격 수행한다. 이제 그 CRO의 분석, 임상을 우리가 디자인은 직접 합니다. 임상 디자인은 우리가 직접 하고 이 데이터 분석하는 거를 해외 업체에게 맡겼었죠. 해외 최고의 업체에게 맡겼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직접 한다는 거죠. 비용도 40억에서 50억 이상 절약을 할 수 있고 또한 시간 또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송도에 갔다 왔었는데요. 간 김에 셀트리온 한번 둘러보고 왔어요. 차 안에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셀트리온 글로벌 생명공학 연구센터 건설 프로젝트,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가서 찍어봤고요. 그리고 이게 이 공장 사진인데요. 이 공장 앞에 사진 찍으니까 이제 경비 아저씨하고 사람들이 좀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셀트리온 마크고요. 가서 좀 둘러보고 간 김에 둘러보고 왔습니다.
셀트리온 해외에 막히던 임상 분석 기능 국산화, 과제당 40억에서 50억 비용 줄여. 임상 디자인은 직접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왔잖아요. 자체적으로 한다는 건데, 데이터 분석을. 이제 임상에 대한 총 책임자, 이제 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셀트리온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임상에 누가 총 책임자고 어떤 분이 하시든가 한번 보고 갈게요. 이분이에요. 이상준 셀트리온 수석 부사장. 레미시마이스-C 옵션 제공 유일한 약. 바이오베터 약 투여 시 불필요한 시간 줄이고 편의성 개선. 램시마라는 기준 제품 있고 제품 공정 원리 다 파악해야. 그래서 이분이 셀트리온 이상준 수석 부사장, 임상개발 본부장입니다. 이분이 영상에서 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는 초창기 때 뭐 대학교 때도 있었고 뭐 이제 어쨌든 알바로 시작하셨다고 하십니다. 이상준 수석 부사장, 세계 최고의 암센터인 MD 앤더슨 출신입니다. 이분이 했던 말 영상 좀 잠깐 보고 가죠. 우리 참고사항으로. 남들이 안 가본 길, 이 길을 가면서 하나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그 역경을 이겨나가면서 결국 성취를 이뤘을 때 엄청난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셀트리온은 최고의 회사입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세계 최고의 회사입니다. 레고캠바이오, 영국 익스다와 ADC 기술 이전 확장 계약 체결. 작년 4월 세계 표적 글로벌 권리 이전, 추가 세계 항체 개발 상업화 권리 부여. 세계 표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약을 했다는, 확장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김용주 레고캠바이오 대표는 익스다가 지난 1년간 보여준 ADC 개발의 전문성에 매우 만족한다. 이번 추가 계약으로 파트너 회사로부터 레고캠바이오 기술의 차별성을 다시금 인정받아 기쁘다. 익스다 데이비드 심슨 최고 경영자는 기존 플랫폼 계약을 체결한 뒤 레고캠바이오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이를 통해 차별적 장점을 보유한 기술이 적용된 2개의 ADC 후보물질을 확정했으며 임상 진입을 위한 전임상 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제 익스다, 셀트리온이 이제 최대 주주, 절대 레고캠바이오가 기술 라이센스 아웃한 게 우리 셀트리온의 ADC 차세대 신약을 위한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수 있겠죠. 이건 다른 기사인데요. 좀 다른 내용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보고 갈게요. 레고캠의 신규 기존 톡신 플랫폼을 포함하는 이번 계약으로 기존 연구와 더불어 베스트 인 클래스 ADC로 연구를 확장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 이게 레고캠이 세계 최고의 그런 기술력을 가진 인정받은 회사거든요. 3년 연속 ADC 화케에서 최고로 기술력을 인증받은 회사예요. 빠른 기간 내 경쟁력 있는 ADC 후보물질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레고캠바이오의 공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급금 및 마일스톤이 한 5천억 정도에서 대략 9,100억, 200억대까지 한 2배 정도로 확장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표적이 3개에서 6개로 추가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ADC 어떤 제품들인지 우리 레고캠의 IR 자료를 참고하면서 이해하고 가자고요. 여기 익수다 보이시죠? 익수다 LCB85 솔리드 보이시죠? 요거는 고형암이라 그래서 형태가 있는 암이라고 하죠. 뭐 위암, 간암 뭐 이런 것처럼 형태가 있는 거라고 하고요. 요 밑에 보면 익수다 보이시죠? 여기에 PBD라고 보이시죠? LCB73 밑에 PBD가 보이는데 요게 2세대 차세대 톡신이에요. 톡신 중에도 차세대 톡신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경쟁력이 뛰어난 그런 제품인데 바로 제가 이 설명을 하고 넘어가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세대 톡신은 여기 허투루 보이시죠? 유방암입니다.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보이시죠? 포춘. 얘네가 이제 1세대 바이오 톡신인데 여기 보면 이제 개발 단계, 그쵸? 전임상, 임상 1상, 2상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되는 시스템인지 한번 이해하고 가자고요. ADC 기술. 자, ADC가 항체가 있죠? 이게 항체, 그리고 여기 링커, 끈이라고 하죠. 연결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 케미칼이 있습니다. 바로 톡신이라고 하죠. 케미칼 의약품 같이 융합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ADC의 기술력은 첫 번째 항체 기술, 두 번째 링커 기술, 세 번째 톡신 기술, 네 번째 결합 방식의 기술이 있는 거예요. 항체는 목적지까지, 그게 위가 될 수가 있고 대장이 될 수가 있고 뭐 유방이 될 수가 있고 간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위치로 이 항원 위치까지 정확하게 도달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중화 능력이라고 하죠. 그쵸? 이게 셀트리온이 변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탁월한 중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셀트리온은 이 항체에서 세계 최고의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항체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링커는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게 되면 이 ADC는 무엇보다 안정성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끊어지게 돼서 톡신이 혈관에서 터지게 되면 사람이 잘못하면 사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톡신이 가서 이 항체가 안내를 하면 가서 케미칼이 터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케미칼에도 1세대 케미칼이 있고 2세대 케미칼이 있는데 이 1세대보다 독성을 매우 몇 배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암을 아예 없애버릴 수 있도록 독성을 굉장히 많이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 PBD 톡신으로, 이걸 PBD 톡신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성공한 회사가 ADC 회사가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차세대 톡신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 레고캠은 어떠한 그런 작용 기전을 가졌냐면 얘가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상 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암세포만을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자, 다시 ADC는 항체가 항원까지 정확하게 도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죠. 그래서 이 톡신이 암세포까지, 암세포 안으로 많은 양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첫 번째 경쟁력이죠. 그런데 이 링커가 끊어지게 되면 혈관 안에서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더군다나 이 PBD 톡신은 독성을 더 강하게 했죠. 그래서 이 레고캠은 여기에다가 화학 물질을 첨가를 해서 여기 암세포만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이게 끊어지더라도 정상세포, 혈관 내에서 끊어지더라도 정상세포에서는 반응할 수 있지 않게끔 이 톡신 기술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세계 ADC 학회에서 또다시 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말씀드립니다. ADC 플래티넘 기술 3년 연속 최고 기술상 비법이요. 그래서 나왔던 부분이, 저희가 3년 연속 베스트 플래티넘을 받게 된 이유는 ADC 인더스트리가 갖고 있는 미충족 수요의 솔루션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ADC 임상에서 그간 문제점이 됐던 것이 효능 좋은 톡신들이 미량만 떨어져 나와도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레고캠이 새로운 톡신을 개발함으로써 작년에 다시 한번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고캠은 PBD의 좋은 효능을 살리면서도 전신으로 퍼지는 독성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연구 끝에 톡신 활성의 중요한 부분에 다른 화학물질을 붙여 더 이상 PBD가 활성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활성의 중요한 부분이 막혀있기 때문이죠. 혈중에서 떨어져 나와도 비활성 상태이며 정상세포에 들어가도 여전히 비활성화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또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우리는 얘네가 기술 수출한 그런 제품들을 상용화해서 셀트리온의 차세대 항암제 신약으로서 라인업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그런 준비가 착실하게 되고 있을 수 있겠죠? 셀트리온 유럽 정식 승인 가능성 높아져. 이데일리에서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레케노라 임상 3상, 이상과 달리 통계적 유의성 확보, 투여 시간 90분에서 60분으로 단축, 변이에 대한 치료 효과도 확인되면 경쟁력 올라가, 레케노라 해외 수주의 가능성 높아진다 라고 신영증권에서 보고서에서 나왔던 건데요. 그 부분을 기사화시킨 것 같아요. 레케노라 3상 결과 임상 2상과 달리 통계적 유의성 확보. 이명성 연구원은 레케노라 임상 3상 결과는 지난 임상 2상과 달리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해 국내와 유럽 정신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다. 레케노라 투여 시간을 90분에서 60분으로 단축시킴으로써 투약 용이성을 확대하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추가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치료 효과 또한 발표할 수 있다. 만약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기존 승인받은 치료제 대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라 판단되며, 이에 따른 해외 수주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WHO 델타 변이 세계 지배종된다. 가공할 전파력 확인. 수석 과학자 진단 현재 80여 국에 확산. 전염력 높은 알파 변이보다 60% 강한 전염력 우러. 기존에 오리지널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우점적이 됐죠. 이제 이게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그중 델타 변이가 전 세계에 우점적이 될 것이라는 거의 확실성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CDC 국장 인도발 변이 코로나 미국서도 지배종 될 것. 결국 미국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델타 변이 피하지 못한 영국 확진자 다시 1만 명 넘었다. 17일 만에 1만 7명, 불과 보름 만에 3배 이상 증가.
결국 백신이 이 인도발 변이, 그중 델타 변이에 대해서 중화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이 막 사실 뭐 예전부터 막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뭐 그런 소식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2,000명대, 3,000명대 그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1만 명대 이상으로 폭증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결국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간다는 부분이죠. 그 주범이 바로 인도발 델타 변이라서 확진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쵸? 레퀴노라에 대한 중화 능력, 변이에 대한 중화 능력을 주제팜 우리 주주님께서 좋은 자료를 남겨주셨어요. 중대본 연결 결과, 실험 결과, 셀트리온 실험 결과를 좀 만들어 주셨던 것 같은데, 자, 하나씩 볼게요. 영국발, 그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화능이 있죠. 그쵸? 중대본. 그리고 브라질, 얘도 중화능이 있죠. 미국에 대해서도 중화능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이런 것들의 중대본에서 발표를 했죠. 중화능이 있다고. 나이지리아, 영국 등 에타, 뭐 G형인데 얘도 중화능이 있고요. 그리고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세포 단계에서는 이게 떨어진다고 나왔죠. 그런데 동물 임상에서는 셀트리온이 직접 발표했죠. 중화능이 있다. 그쵸? 그리고 인도, 그쵸? 인도 변이 바이러스, 이게 델타라는 게 우점종이잖아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발표 예정입니다. 6월에는 중대본, 7월에는 셀트리온이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그 카파, 요게 나온 거예요. 카파에 대해서 중화능이 있다고 중대본에서 발표를 한 거고, 이제 이 부분 중요하죠. 이 델타가 무척 중요하겠죠. 중화능에 대한 발표. 그래서 셀트리온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지만, 항체의 첫 번째 경쟁력이 뭐죠? 바로 중화능이죠. 그쵸? 단일 클론 항체. 이 항체의 경쟁력으로 이 레키노라주에 대한 이 중화능을, 그렇죠? 이 변이에 대한 중화능, 그쵸?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돌아가서 블로킹 해버린다. 도킹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셀트리온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요, 치료제도 수입, 국내 개발 언제쯤? 짜증나는 그런 황당한 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기사 내용을 보면 여기 뭐 백신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밑에 치료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셀트리온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 에볼라가 치료제 개발했다가 재차출한 제품 요 두 가지가 나오고, 밑에 이제 국내 제약회사들이 약물 재창출, 그쵸? 요걸로 하려고 했는데 다 안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고려하고 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앞서 10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유행이 당장 끝나지 않고 어느 정도 지속하면서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을 보고 있다. 해외 치료제에 대해 모니터를 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 답답한 부분이죠. 그쵸? 세계 최고의 치료제가 우리 옆에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투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주식 투자에서 3년, 그리고 5년을 넘어서 10년을 넘어서 15년, 20년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장기적으로 이기는 투자, 성공하는 투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전에 서 회장님이 좀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업에서 그리고 기업을 하면서 내가 정말 똑똑한 줄 알았다. 그리고 자기가 똑똑한 척 하는 것만으로는 금메달감이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랬더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 나 혼자 잘난 줄 알았더니. 그래서 실제 자살 시도도 해보셨죠. 그리고 실패해서 2주를 더 살게 됩니다. 그리고 2주 더 살아 뭐 하겠냐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미안하고 고맙다, 미안하다, 고맙다 만 말했더니 결국은 2주 후에 죽을 이유가 없어졌다고 했죠. 이런 말씀을 해요. 정보가 많은 것만으로도,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어도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 진짜 성공하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그쵸? 기업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무척 중요한 말이죠. 주식시장에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오늘 제 방송을 청취하시고, 그리고 가만히 혼자 계시면서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시거나 있으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제 주위에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을 만나보면 얘기를 많이 나누죠. 근데 제가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렸을 때부터 또는 주식 투자를 한 이후로
저도 공부를 정말 많이 했는데 어쨌든 공부를 중요한 걸 떠나서 제가 주식시장에 너 좀 안 해. 너 좀 많이 안다. 너도 좀 하네. 라는 말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금융, 경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본인이 박학다식하거나 똑똑하신지, 그리고 두 번째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신지, 빠른 정보가 많이 갖고 계신지, 아니면 정보가 정말 많으신지, 또는 3. 끈기나 인내와 우직함을 갖고 계신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뭐 하나라도 갖고 계시면 좋은 거. 사실 1 되게 중요한 거죠. 2번도 중요합니다. 3번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1번, 2번보다 배꼽조름 더 중요한 게 바로 끈기와 인내와 우직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나는 1번 주식시장에 대해서, 금융과 경제에 대해서 박학다식할까? 또는 2번 정보가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 또는 끈기와 인내와 우직함을 가지고 있을까?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만약에 이 세 가지 다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분명히 장기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시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채워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없다고 하신다면 끊임없이 노력하셔가지고 칼과 장비, 내가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하나씩 갖춰나갈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0년 이상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 성공하는 사람들은 1% 내외일까? 도대체 왜 그럴까? 왜 많은 성공 사례가 주식시장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단기와 스윙, 중기. 두 번째, 장기 투자로 나눠봤어요. 근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진짜 성공하고 싶으시면 매매가 아닌 투자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그리고 그 부분을 익히시고 통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내꺼화 시켜야 되겠죠. 그쵸? 주식 투자에서는 나를 컨트롤하는 것, 그쵸? 나의 욕심과 나의 공포와 이런 나의 조급함과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기업하는 사람에서는 무척 중요하잖아요. 기업가, 창업자가 아이디어와 그런 부분을 제공을 하고 그 부분을 일으켜내죠. 그리고 채무자나 그리고 채권자, 그리고 주식 투자자, 이 증권, 주식을 통해서 투자를 받죠.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빌리죠. 그리고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일을 하죠. 그쵸? 그리고 파트너사와 같이 함께 나가죠. 그래서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인생은 사실 운빨이라고 하잖아요. 기업에 있어서. 그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셀트리온이 어려웠을 때 테마삭을 백기사로 만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결국 사업도 기업도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사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 같아요. 지금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라. 그쵸? 이 사람들이 결국 나에게 언제 도움을 줄 사람들인지 모르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겠고, 결국 똑똑한 것도 중요하고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보다 미래가 앞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겠죠. 현재 가치보다 앞으로 가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느냐, 이게 셀트리온의 모토겠죠. 주식시장에서도 경제분석, 산업분석, 기업분석, 기업분석에는 뭐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공시, 리포트, 이런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그쵸? 그리고 셀트리온보다 더 좋은 회사가 본인이 확신하고 있다고 하시면 당연히 그 회사에 투자하십시오. 제 경우에는 1번은 셀트리온입니다. 2번은 전기세 섹터에 있고요. 3번은 IT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번이 셀트리온입니다. 왜? 회사 가치, 실적 가치가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가치의 상승, 그러면 주가는 시차를 두고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다른 종목과 정말 많은 비교를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실 그런 게 당연한 거겠죠. 자본주의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남과 비교를 통해서 더 성장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쵸? 근데 이 카카오 한번 보고 갈까요? 카카오가 2020년도와 21년도에 보이시죠? 정말 카카오의 해라고 할 만큼 폭발적인 주가 상승률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과연 이 폭발적인 주가 상승률이 나오기 전에 어떤 그림을 보였을까요? 2002년도부터 20년에 가까운 그림을 볼게요.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얘가 10,000원, 그리고 15,000원. 그쵸? 요 구간대에서 10년간 박스권을 그려요. 그리고 10년 이후에 2012년도에 박스권의 높이가 대략 한 2배 정도? 주가가 10년 동안 15,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30,000원. 2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2배가 좀 안 되기도 해요. 결국 10년 동안 주가가 2배밖에 못 갔어요. 고점이. 그리고 2011년도부터 2019년 동안 또다시 박스권을 그립니다. 30,000원. 그쵸? 저점 18,000원. 저점 15,000원. 그쵸? 이 만약에 15,000원이라고 한다면 여기 15,000원 정도에 잡았던 분들은 얼마나 긴 박스권인지 보이시죠? 결국 10년의 박스권 끝에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대략 10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2배의 상승률을 보여요. 그리고 또다시 10년간 박스권을 보입니다. 고점이 30,000원 정도, 저점이 15,000원 정도의 10년간 박스권을 한 끝에 2020년이 돼서 결국은 이 주가 상승률이 나오게 돼요. 카카오도 공매도와 많은 시달림을 당했던 회사죠. 그런데 자, 무려 20년에 가까운 시간에 그런 긴 시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 뒤 이런 상승률을 보이게 돼요. 그쵸?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이고, 그리고 항상 겸손해야 되며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겠죠? LG화학 한번 보고 갈까요? LG화학이 2007년, 8년, 9년 차화정 랠리에 의해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요. 4만원대부터 대략 한 50만원 중반대까지 10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거든요. 이때 중국이 세상을 구하게 되면서 차화정 한국의 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점을 탈출하는데 10년이 걸리게 돼요. 그쵸? 2020년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10년이 넘는 기간 후에 이제 이만큼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쵸? 많은 의미를 부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삼성 SDI 보고 갈까요?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했죠. 거의 2020년도 아까 카카오와 더불어서 엄청난 랠리를 보였어요. 그쵸? 20만원대부터 대략 4배에 가까워 3배. 그쵸? 고점 4배고 한 3배 가까운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 상승률을 한번 볼까요? 삼성 SDI도 2002년도에 얘도 20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한 16년까지만 보자고요. 9만원대부터 그쵸? 16만원 그죠? 14만원 2002년도 9만원 대략 15년 가까운 기간 동안 박스권을 그려요. 그리고 그 뒤 박스권의 상단이 좀 올라갑니다. 얼마까지 올라간지 볼까요? 20만원, 23만원, 4만원 많이 올라가지도 얘는 2배도 못 올라갔어요. 그쵸? 15년 뒤에 박스권 상단이 2배도 못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21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많은 차이가 있겠죠, 셀트리온하고는. 그쵸? 마지막에 셀트리온 보고 갈게요. HMM, 구현대상선이죠? 최근에 그 상승률을 엄청나게 보였잖아요. 그쵸? 얘는 아예 이렇게 하락하고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흑자 전환하게 되면서 업황의 회복으로 인해서 턴 어라운드가 나오면서 그렇게 됐던 부분이죠. 셀트리온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까지만 보고 갈게요. 그쵸? 한국조선업의 1등. 그쵸? 얘도 이만큼 빠지고 조선업 업황이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이만큼 올라와 있는 겁니다. 고점 50만원, 10만원대까지 떨어지고 이제 13만 2,500원. 그쵸? 요 박스권 거래량 동반되면 탈출할 수 있겠죠? 그쵸?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차트 보고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에 8,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부터 계속 차분히 성장을 해요. 물론 박스권이 3년에 가까운 기간도 있었죠. 고자키아 아까 보였던 그런 회사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쵸? 10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박스권을 보여요. 그리고 셀트리온 박스권 거래량 동반되면서 상승 3년, 그리고 코스피 상장 이전과 실적의 성장으로 많은 슈팅이 나왔어요. 그리고 실적이 정체가 되고 미국 금리 인상 사회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꺾였죠. 그쵸? 그리고 다시 실적의 성장과 코로나 이슈 개발의 모멘텀으로 나왔지만 결국 실적의 성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던 거고 고점 대비 33% 빠져 있습니다. 그쵸? 이제 이때쯤 들어왔던 분들은 1년 정도 됐던 거고요. 이때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결국은 3년이 좀 넘는 기간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언급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2021년, 2022년, 앞으로 2023년 셀트리온의 성장은 어떻게 될까요? 다들 알고 계시죠? 셀트리온의 폭발적 실적 성장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면 시차를 두고 주가는 반드시 반영합니다. 그쵸? 셀트리온은 큰 그림에서 보면 이제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때 결국 오버슈팅 나왔던 이 부분까지, 그쵸? 3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로 이 들어왔던 부분들까지 결국은 실적의 폭발적인 상승에 의해서 주가는 우상향을 그리게 될 겁니다. 큰 그림에서 긴 호흡으로 여유를 가지시고 투자자, 장기 투자자의 마음으로써 우리가 마지막에 웃는 그날까지 이겨보자고요. 그때까지 동행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